반갑습니다. 이슈를 채굴하다 이슈맨입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를 살릴 산업이 하나만 남는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지금 한국 수출의 대부분 성장을 이끄는 건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번 달에도 단 20일 만에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다시 썼는데요. 좋은 뉴스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반도체 없으면 한국 경제도 없다는 경고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이 또 한 번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단순히 장사 잘했다 수준이 아닙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두 자릿수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반도체와 미국입니다. 현재 우리 수출의 엔진 역할을 하는 반도체는 전년 대비 4,050% 가까운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 중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작년에 물건을 100개 팔던 가게가 갑자기 올해 150개를 팔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가격이에요. 여기에 자동차까지 뒤를 받쳐주면서 대한민국 수출 전선은 겉으로 보기에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수출이 이렇게 역대급이라는데 왜 내 주머니 사정이나 체감 경기는 여전히 한겨울일까? 그 답은 이번 수출 기록의 질에 있습니다. 이번 기록은 특정 품목, 즉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엔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엔진이 하나뿐인 비행기는 그 엔진이 멈추는 순간 추락할 위험이 크죠. 이번 수출 기록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이 특정 산업에 얼마나 깊게 종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종속이 가져올 달콤한 열매와 치명적인 독을 동시에 보여주는 성적표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출 숫자는 역대급이지만 반도체라는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정말 모든 반도체가 다 잘 팔리는 걸까?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가 잘 나가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대박 났겠네?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팩트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수출을 하드캐리하는 건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AI 열풍에 올라탄 HBM 고대역 폭 메모리 같은 특수 반도체들입니다. 즉 반도체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구형 모델을 만드는 기업이나 중소 부품사들은 이 축제에서 소외되고 있는 게 지금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수출 데이터가 이렇게 치솟은 이유, 단순히 우리가 물건을 잘 만들어서일까요?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시대의 운이 우리를 강하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AI, 인공지능 전쟁 중입니다. 챗 GPT 같은 서비스부터 자율주행, 로봇까지 모든 기술의 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반도체죠. 특히 이번 기록을 견인한 건 일반적인 메모리가 아니라 AI 학습에 꼭 필요한 고대역 폭 메모리, 즉 HBM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해 볼까요? 예전의 반도체가 데이터를 나르는 편도 1차선 도로였다면 HBM은 데이터가 한꺼번에 쏟아져도 막힘없이 처리하는 복층 8차선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공룡들이 이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우리 문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시장의 견고함입니다. 전 세계가 고물가로 쩔쩔매고 있지만 미국만큼은 여전히 소비가 뜨겁습니다. 우리 반도체와 자동차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듯 팔려 나가는 이유죠.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자면 전 세계적인 AI 열풍과 미국의 강력한 소비가 만나 우리 반도체 수출에 불을 지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숫자를 바라보는 눈은 제각각입니다. 정부는 수출 회복세가 뚜렷하다, 하반기 경제 성장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습니다. 정책적인 성과로 연결하고 싶어 하죠. 기업은 웃고 있지만 입술은 바짝 마릅니다. 지금은 잘 팔리지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관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공존합니다. 당장 돈은 벌어도 내일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죠. 시장은 수출은 늘었는데 왜 내 주식은 안 오르지? 라며 의문을 가집니다. 기업들이 번 돈을 미래 설비 투자에 쏟아붓느라 당장 배당이나 주가 부양에 인색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반도체 가격은 무한정 오를까? 흔히 수요가 많으니 가격은 계속 오르겠지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지금은 공급이 부족해서 부르는 게 값이지만 글로벌 빅테크들이 서버 구축을 어느 정도 마치고 나면 수요는 순식간에 꺾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이런 반도체의 겨울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지금의 기록에 취해 영원한 호황을 믿는 건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수출이 역대 최고라고 떠들썩한데 왜 우리 집 앞 식당 사장님은 한숨을 쉬고 여러분의 월급 봉투는 그대로일까요? 이 화려한 성적표를 제대로 읽으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세 가지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외길 달리기의 위험성입니다. 우리 수출 품목을 비빔밥에 비유해 볼까요? 고기 반도체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정작 나물이나 고추장 같은 다른 재료들은 양이 줄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산업, 예를 들어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분야는 예전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전 세계 AI 열풍이 한풀 꺾여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 경제라는 비빔밥은 순식간에 맛이 가버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수출과 내수의 이별입니다. 수출이 잘 되면 돈이 돌아서 내수 경기도 좋아져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 공장은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예전처럼 공장이 잘 돌아간다고 수만 명의 직원을 새로 뽑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기업이 번 돈은 다시 최첨단 기계를 사는 데 들어가지 시장 골목 상권으로 흘러들어가는 속도가 너무나 느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금리와 물가의 역습입니다. 수출 기업들은 달러를 벌어들이지만 우리 서민들은 원화로 생활하죠. 수출이 잘 돼서 경기가 좋다는 지표가 나오면 역설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가 괜찮네. 그럼 금리 안 내려도 되겠네. 라는 신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 이자에 시달리는 개인의 삶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국가 경제는 튼튼해 보이지만 그 온기가 골목 상권과 개인의 지갑까지 전달되기에는 너무나 두꺼운 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수출이 잘 되면 무조건 환율이 떨어질까? 흔히 달러를 많이 벌어오면 환율이 내려가서 해외 직구도 싸게 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세요. 수출은 역대급인데 환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왜일까요? 기업들이 번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지 않고 다시 해외 현지 공장에 재투자하거나 달러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수출 숫자가 높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강한 원화의 혜택을 보기는 어렵다는 게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 하나를 짚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반도체 파티가 단 하룻밤 만에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열쇠는 우리 손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 선거와 중국의 추격이라는 외부에 쥐어져 있습니다. 만약 판이 바뀐다면 지금의 역대급 기록은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수출 역대 최대라는 이 화려한 뉴스. 과연 누구에게는 기회이고 누구에게는 위기일까요? 단순히 기업들만 돈을 벌고 끝나는 문제일까요? 각자의 입장에서 이 숫자가 가진 속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건 역시 기술 패권을 쥔 대기업입니다. HBM 같은 고부가가치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은 지금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죠. 이들은 벌어들인 달러로 다음 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공장을 짓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대기업들과 손을 잡은 소부장 중소기업들도 함께 웃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생태계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게 지금은 확실한 노를 저어야 할 때입니다. 반면 부담을 지는 쪽은 전통적인 내수기업과 자영업자들입니다. 국가 전체 수출 지표가 좋게 나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섣불리 내리기가 힘들어집니다.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왜 금리를 낮춰서 물가를 자극해? 라는 논리가 힘을 얻기 때문이죠. 결국 고금리 대출을 버티고 있는 동네 식당 사장님이나 영세 업체들은 수출 호황에 온기는커녕 고금리의 찬바람만 더 오래 맞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입니다. 요약하자면 반도체 생태계는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외의 경제 주체들은 여전히 시린 겨울을 견디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들의 입장도 갈립니다. 투자자는 내 주식은 왜 안 올라? 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잘 된다고 해서 모든 반도체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니라 특정 기술, AI 관련을 가진 소수의 종목에만 돈이 쏠리는 슬림화 현상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수출 호황으로 환율이 안정되길 기대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구조적 이유로 수입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결국
나라 경제는 좋다는데 내 장바구니는 왜 이래? 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대기업이 돈 벌면 결국 우리에게도 돌아오지 않을까? 이른바 낙수 효과에 대한 오해입니다. 과거에는 대기업이 잘 되면 하청업체가 살고 그 직원들이 돈을 써서 골목 상권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디지털 낙수 효과의 시대입니다. 대기업이 번 돈은 사람이 아니라 AI 서버와 로봇을 사는데 먼저 쓰입니다. 즉, 과거처럼 고용을 통해 돈이 풀리는 속도가 현저히 미뤄졌다는 게 냉정한 팩트입니다. 국가가 번 돈이 내 지갑으로 들어오기까지의 경로가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길어졌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역대급 반도체 호황 언제까지 갈까요? 그리고 우리 경제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앞으로 펼쳐질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단기적인 변화입니다. 당분간은 이 기세가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AI 주도권을 잡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문서 백로그는 이미 내년 분량까지 꽉 차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적어도 올해까지는 수출 수치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변화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리스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대선과 보호무역주의입니다. 미국이 한국 반도체 잘 나가는 건 좋은데 왜 우리 땅에서 안 만들고 한국에서 다 만들어 오느냐라며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수익성은 나빠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기술의 세대 교체 속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HBM으로 앞서가고 있지만 중국이나 미국 현지 기업들이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1등이 독식하지만 2등으로 밀려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냉혹한 시장입니다. 우리가 이 기술 격차를 계속 유지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역대 최대 기록은 과거의 영광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지금은 파티를 즐길 때가 아니라 파티가 끝난 뒤에 찬바람에 대비해 두꺼운 외투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이 세 가지만은 꼭 확인해 보세요. 환율의 움직임. 수출이 잘 되는데도 환율이 1,300원대 중반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AI 투자를 좀 줄여야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순간 우리 반도체 수출 열차는 급브레이크를 밟게 될 것입니다. 내수 소비 지표, 수출 호황이 언제쯤 서비스업이나 내수 경기로 번지는지 혹은 계속 따로 노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게 내 지갑 사정과 직결되는 지표니까요. 반도체가 망하면 한국 경제도 망한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반도체가 우리 경제의 기둥인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자동차, 조선, 방산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다른 엔진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 착시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반도체가 흔들릴 때 다른 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그 자리를 메워주느냐가 진짜 한국 경제의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 최대 수출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복잡한 속사정들을 살펴봤습니다. 반도체가 우리 경제를 하드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기분 좋은 뉴스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 그리고 수출의 온기가 매수 시장으로 흐르지 못하는 혈액순환 장애라는 숙제도 함께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기록에 일희일비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착시에 속지 않고 그 안에 담긴 경고를 읽어내는 안목입니다. 국가적으로는 반도체 외에 또 다른 강력한 엔진을 찾아내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 거대한 경제 흐름 속에서 내 자산과 삶을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수출이 잘 되니 경제가 무조건 좋아지겠지 라는 막연한 낙관보다는 이 흐름이 내 삶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줄까를 차분히 따져보는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반도체라는 파도는 지금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도는 언제나 밀려왔다 밀려가기 마련이죠. 파도가 물러간 뒤에도 우리가 젖지 않고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전해드린 맥락들을 여러분의 경제 나침반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은 깨지기 위해 존재하지만 경제의 기초 체력은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